파리 생제르맹이 손흥민이 그랬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금메달 획득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2014 인천, 2018 자카르타 팔렘방에 이어 오는 9월 항저우 대회를 통해 3연속 금메달 획득을 조준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23인이 항저우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한 경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백승호, 박진섭, 서령우가 와일드카드로 합류했고 송민규, 엄원상 등 K리그를 정복한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파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독일에서 뛰고 있는 정우영, 박규현도 명단에 합류했습니다. 이강인의 합류 여부와 시기가 최대의 관심사였는데요. 황선홍에서 이강인은 필수 자원으로 꼽혔습니다. 날카로운 패스와 창의적인 플레이를 통해 공격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구세주 같은 존재였는데요.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엄청난 활약을 선보인 후 이번 시즌을 앞두고 PSG로 이적했는데 아시안게임 차출과 합류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졌었습니다. PSG가 이강인의 아시안게임 합류를 놓고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는 분위기를 내뿜는 것으로 알려졌고 내년 1월 아시안컵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과 개인적으로 소통은 하고 있다. 빠르게 합류하길 원한다며 PSG와 합류 시기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조금은 답답한 상황이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었습니다. 이어 조별 예선전에 합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PSG가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1월 아시안컵 등 많은 경우의 수를 언급하고 있다. 협의가 빠르게 되길 희망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PSG는 전제 조건 없이 이강인의 아시안게임 차출을 허락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매체 TYC 스포츠는 PSG는 손흥민을 내줬던 토트넘 호스퍼와 같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조명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PSG가 이강인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아시안게임 차출을 선호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TYC 스포츠는 PSG는 이강인을 포기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결정을 내려야 했다. 아시안게임은 피파 주관 대회가 아니기에 차출 의무가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2018년 손흥민이 그랬던 것처럼 금메달을 획득해야만 군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PSG의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이라는 가장 큰 배팅 중 하나를 잃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획득하길 기도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매체 오에스트 프랑스도 PSG는 토트넘이 그랬던 것처럼 이강인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을 꺾고 결승행 티켓을 확보했다. 이강인과 한국 대표팀은 일본과 결승에서 맞붙는다. 승리할 경우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PSG는 뉴캐슬과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완패로 악몽을 맞이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강인의 한국 대표팀이 아시안게임 결승에 진출했다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고무적인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매체는 PSG는 이 상황을 이용해야 한다. 한국 대표팀이 2018년 이후 다시 한번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한국이 우승한다면 PSG 역시 좋다. 손흥민이 그랬다. 2018년 우승으로 혜택을 받았다. PSG는 손흥민이 그랬던 것처럼 이강인이 우승하기를 빌어야 할 것이라고 전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뉴캐슬에서 완패를 당하며 최악의 분위기인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의 군면제 소식이 엄청난 희소식으로 전달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국민분들뿐 아니라 파리 생제르맹 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우리 이강인 선수 부상 없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선수들 모두 좋은 활약으로 멋지게 우승하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을 향한 찬사와 평가들이 다시금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이제 월드클래스 선수로 증명받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13일 리그왕 개막을 앞둔 훈련이 공개되었는데 슈팅이나 몸놀림, 스프린트 등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팬들이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유력 매체 레키프는 매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선수이며 골문 앞에서 엄청난 실력을 자랑한다. 이런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유럽 주요 팀들에서 활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지 팬들은 이강인과 같이 빠르고 드리블이 좋은 선수가 필요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을 완전히 변화시킬 선수이다. 라며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잉글랜드 카디프에서도 뛰었고 국가대표팀 출신으로 훌륭한 미드필더였던 김보경 선수인데요. 김보경 선수는 이강인을 향해 훌륭한 선수들을 많이 봐왔는데 이강인 선수를 처음에 보고
퍼스트 터치가 다른 점에서 정말 크게 될 선수라고 생각했다고 발언하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의 퍼스트 터치를 보는 것 같았다며 완전히 다른 클래스라고 극찬하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가족의 사랑과 헌신을 빼놓을 수 없다며 특집 보도한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스페인 라리가 30라운드 헤타페와의 홈경기에서 첫 멀티골에 성공한 뒤 내보인 세리머니는 누나를 위해서 했을 정도다. 이강인은 누나가 멀티골 넣으면 하라고 했던 세리머니다라고 말하며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9년 U-20 월드컵 결승전을 앞두고 참석한 기자회견에서도 부모님도 누나들도 저 때문에 희생해 주신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고 활약할 수 있는 것은 가족들과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이라고 했었는데요. 그의 말대로 2011년 온 가족은 이강인의 선수 생활을 위해 스페인으로 건너갔습니다. 한국에서 태권도 사범이었던 아버지는 직업까지 바꾸며 아들을 뒷바라지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과거 대한축구협회 기술리포트와의 인터뷰에서 부모님이 함께 계셔서 음식 적응 등의 문제는 없다.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주신다. 제가 곰탕을 엄청 좋아해서 항상 해달라고 떼를 쓴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그가 해외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는데 부모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마라도나를 좋아하는 아버지를 따라 일찌감치 축구를 접했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부터 집 마루에서 공을 차고 다녔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초등생 형들과 축구를 하며 어울렸다고 하납니다. 실제로 2010년에 방영된 영재의 비법 리얼 스터디에서는 이강인이 태권도장에서 아빠표 체력관리 트레이닝을 받는 모습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5세 때부터 5년 동안 매일 받았다는 트레이닝은 줄넘기 30분, 야구 30분, 태권도 1시간인데요. 아버지는 아들의 성장판을 자극하고 민첩성,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이 트레이닝으로 다져진 10세의 이강인은 국제스포츠과학연구원에서 시험한 결과 성인의 평균 폐활량을 훌쩍 뛰어넘는 등 대학생 수준의 체력 수준을 보였습니다. 외할머니는 2019년 한 매체 인터뷰에서 손자가 사위의 강인한 체력을 물려받은 것 같다. 강인이 아빠가 오죽했으면 손자 별명을 깡돌이라고 붙였겠느냐. 타고난 체력이라서 어릴 적 잔병 치레를 한 적이 없다고 회상했습니다. 이강인의 어머니는 아들이 매일 축구 일기를 쓰도록 해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분석하도록 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박지성 역시 유년 시절 매일 축구 일기를 작성한 일화는 유명한 사실이죠. 박지성은 축구부 떡볶이 클럽 가입에 대한 이야기, 그림으로 표현한 축구 전략 등 축구에 대한 열정을 깨알같이 적곤 했습니다. 이에 독일 마인츠에서 뛰고 있는 이재성 선수도 축구 일기를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강인의 어머니는 닭가슴살로 아들의 체력을 보충하는 등 부모의 꾸준한 뒷받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